오늘의 헤드라인 이슈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떨어졌습니다. 특히 애플주가 2% 넘게 하락하며 기술주 약세를 주도했습니다. 한국의 WTO 대표부는 9일 일본의 반도체에 관한 수출 규제 조치를 WTO 상품무역 이사회 회의에 기타 한 건으로 긴급 상정했습니다. 이사회는 이를 공식 의제로 채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치킨을 주문할 때 생맥주도 같이 배달시킬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주세법 기본 통칙을 개정해 9일부터 생맥주를 고객의 주문에 의해 음식과 함께 배달할 목적으로 별도 용기에 나눠 담는 행위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태풍급 강풍을 동반한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강원 영동 지역에 폭우가 내릴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9일 이날 새벽 제주도부터 시작된 비는 오전 9시부터는 남부, 오후 3시부터는 그 밖의 지역으로 확대된다며 강원 영동과 경상 해안에서는 비구름대가 더욱 강해져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l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한상호 전문가, 황성호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부터 주식시장의 명암을 가려보는 시간이죠. 아싸 인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성 캐스터. 네, 화요일 밤입니다. 오늘장도 잘 대응하셨나요? 오늘 어떤 이슈 있었는지 함께 알아보고요. 내일장 투자에 대한 지혜 알아볼 수 있는 아싸 인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주식시장을 오늘 좀 웃게 만들었던 소식을 인싸 소식에서 살펴보고요. 아뿔싸, 조금 아쉬웠던 소식은 아싸 소식에서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먼저 아싸 소식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약 바이오주가 휘청했었던 오늘 하루였습니다. 이게 다 신라젠 때문인가라는 주제로 뽑아봤는데요. 자, 신라젠의 급락이 바이오주 전체적으로 악영향을 준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셀트리온 삼형제는 물론 코오롱 생명과학, 삼성 바이오로직스 모두 힘을 내지 못했던 오늘이었습니다. 신라젠의 현재 기본이 보유 주식을 전량 매각했다라는 소식에 우려감이 좀 더 키워졌는데요. 우려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잠시 시선을 옮겨서 인싸 소식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저가로 떨어진 바이오주를 외국인이 현재 담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각종 악재로 동반 급락세를 펼쳐주고 있는 이 바이오주에게 한 주기 희망의 빛이라고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단기간 하락폭이 컸던 종목들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집중적으로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빠지는 속에서도 HLB, 헬릭스미스, 또 셀트리온 등 집중 매수하고 있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요. 자, 현재 바닥이 잡힌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솔솔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인사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일본 제품의 불매 운동이 확산돼가고 있는 중이죠. 이에 따라서 기관도 현재 애국 테마주를 담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역시 반도체주는 조금 덜어내면서요. 신성통상, 하이트진로, 모나미아 같은 이 주의 모습을 담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자, 이어서 아뿔싸, 아싸 소식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베가 트럼프를 따라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한국 증시는 어디로 향방을 가고 있는 것인가라는 주제입니다. 바람 잘 날 없는 한국 증시인데요. 호재보다 악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움직임입니다. 아베의 트럼프 따라하기식의 일본 수출 규제가요. 이러한 대내적 악재 몰고 왔고요. 또 희미해진 금리 인하 가능성과 더불어서 미중 무역 분쟁 타격 등 이 대외적 악재에 우리 증시가 조금 휘청이면서 오늘장에서는 코스피 2050선을 가까스럽게 지켜냈습니다. 네, 오늘장에 대한 분석 한번 해봤는데요. 내일장 대응 오늘 머니W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싸 인싸 소식이었습니다. 네, 아싸 인싸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주제들은요. 제약바이오주 그리고 일본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된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지는 것 같거든요. 그럼 먼저 한상호 전문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눈여겨보신 이슈 있으신가요? 저는 불매 운동 확산, 기관도 담는 애국주 이 이슈를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저번 시간에 나왔을 때 제가 좀 일본이 얄밉다고 그랬죠. 자, 그 수출 규제에 대한 그 부분들을 지금 그 세 가지를 품목을 했고 또 앞으로도 일본에서 또 여러 가지 더 카드를 내놓겠다라고 했는데요. 오늘 또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 정부에서 이 일본 정부와 그 이야기를 하자, 협상을 하자라고 했는데 일본에서 반응이 없습니다. 아마도 계속적으로 일본은 지금 이 그 수출 규제에 대한
이 카드를 계속적으로 추가로 내밀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 우리 또 이 감정적으로 보면 한일 감정 굉장히 우리가 일본에 대한 감정이 어떤 이 나쁜 일이 생겼을 때는 굉장히 격하죠.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더라도 한일전 뛸 때 선수들의 눈빛이 달라요. 그런 것처럼 뭐 우리도 지금 이제 이런 수출 규제를 받아서 경제에 타격을 입으니까 국민들이 불매운동에 또 자발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래서 뭐 몇 가지 종목군들이 이제 그 일본 반사 그러니까 불매운동에 대한 애국주다 이런 그 개념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제 하이트 진로 홀딩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편의점 가면 그 수입 맥주들이 4캔에 10,000원씩 하죠. 그 네. 4캔에 10,000원씩 하는 것들 중에서 뭐 자발적으로 점주들이 그 일본 제품은 빼고 있다. 그래서 이 대체로 나오는 것이 하이트에서 나오는 테라라는 그 맥주가 거론이 되면서 이 상승을 가져왔는데요. 지금 보면은 일단 그동안에 바닥권에 있다가 상승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뭐 오늘 정도는 하루 정도 또 내일까지는 또 고르기 현상을 좀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충분히 아직까지 이런 이슈가 계속된다 그러면 충분히 또 재차 상승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뭐 거래량도 보면은 굉장히 거래량이 없던 부분에 대량 거래가 일어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돈이 그러니까 투자 자금들이 좀 몰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신성통상을 들 수 있겠는데요. 신성통상은 이제 그 유니클로 우리가 보면은 그 유니클로 많이들 입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격 대비 가성비가 좋았던 부분인데 이 그 유니클로를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SPA. 요 SPA가 그 제가 기억으로는 킨텍스 어디 몰 쪽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굉장히 가격적으로 또 토종 브랜드인데 싸다. 그리고 또 이걸 대체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그 수혜를 좀 받고 있고 역시 마찬가지 주가가 급등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추가적인 부분들 상승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나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나미 역시 마찬가지 볼펜, 문구, 펜시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쪽에서 또 추가적으로 그 모나미가 일본 대체 상품을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나오고 있어서 역시 마찬가지 5일선에 대한 부분들 공략 포인트로 본다 그러면 이 애국주들 뭐 담을만 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의 불매운동 확산이 역으로 애국 테마주가 뜨게끔 만들었는데요. 자, 맥주 좋아하시죠? 근데 이제 국산 맥주인 하이트 진로가 뜨고 있고요. 거기에 신성통상과 모나미까지 자세히 분석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황성호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이슈 중에서 어떤 게 눈길이 확 가셨나요? 네, 지금 뭐 한창 그 격화되고 있는 그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게 왜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제 반도체를 겨냥해서 중간 소재들은 이제 뭐 에칭가스라든지 이런 거를 수출을 금지하는 그 수출을 신속해주지 않는 그 화이트 리스트에서 거의 빼는 듯한 그런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 트럼프를 따라하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미국하고 중국은 트럼프는 당선되기 대통령이 출마하기 전부터 무역 역조를 상당히 강한 불만으로 제기를 해왔습니다. 그럼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이제 천문학적인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 중국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높인 것이고요. 지금 현재는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상당한 무역 수지에서 상당한 흑자를 보고 있음에도 이거를 정치 문제로 경제 문제를 이용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측면에서는 겉보기에 좀 같게 보이겠지만 속 내용은 좀 잠깐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제 그 뉴스 보도를 보면은 이제 그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선거, 이거 보수층의 결정을 위해서 이제 선거에 승리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지금 아니라 그 최근에 그 오늘까지 뉴스를 쭉 살펴보면 어떤 발언이 나왔냐면 이렇게 이게 우리나라가 북한에 대해서 대북 제재 관련해서 그런 어떤 그 대북 제재 관련 느슨한 관리로 인해서 이런 전략 물자들이 북한에 넘어간다고 하는 그런 이유로 지금 내세웠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위험한 발언인 게 뭐냐면 트럼프가 지금 김정은 가서 그 판문점에서 그 3자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3자 대면을 하고 북한과 모든 것이 다 잘 돼가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일본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그런 어떤 공조 체제 안보 문제에 구멍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략으로 많이 나간다면은 글쎄 우리나라는 지금 그 일본에 대해서 상당히 경상수지가 적자를 계속 이어져 가고 있고 이제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각종 경상수지에서 영향이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심리적으로는 상당히 큽니다. 왜냐면 그 지표상에는 얼마 되지 않겠지만은 그래서 만약 우리나라도 이제 중국에서 관광객을 사드 제재로 해서 잠궈버리면서 국내 소매 경기가 가시적으로 줄었던 그런 경우로 미뤄볼 때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까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일본 쪽에서도 득될 게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은 증시가 가지 않은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불확실성과 공포에 상당히 질려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대표되는 업종 대표주를 겨냥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공포에 떠신 분도 많겠지만은 순리를 따졌을 때 지금은 좀 냉정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베와 트럼프는 본질적으로 다른 접근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상호 발전해야 되지만 이런 일본 아베 그런 정권의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싸 인싸 자세히 짚어봤고요. 이어서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군 투데이 핫 종목 살펴봐야겠죠? 이하선 캐스터 도와주시죠.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장을 들썩인 투데이 핫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가지 종목 가져왔는데요. 자, 그중에서도요, 사실 이 2가지 종목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일본 정부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수출 규제 강화를 했습니다. 향후에는요, 이 공작기계와 탄소 섬유에 관한 추가 수출 규제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면서 오늘 급등한 종목들이 있어서요.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ENT인데요. 탄소 섬유 복합재 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탄소 섬유 관련한 추가 수출 규제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네요. 자, 2,950원의 상한가 기록하면서 DENT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탄소 섬유와 함께 공작 기계가 일본 정부의 추가 수출 규제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지고 있죠. 이 공작 기계 같은 경우는요. 자동차, 중공업 등 제조업 전반에 핵심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 스맥이 바로 국내 공작기계 업체로 업계 내에서 탄탄한 입지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장에서 9.42%, 10% 가깝게 뛰어오르면서 3,14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시죠. 네, 다음 종목은 오늘 신라젠입니다. 아싸 소식에서도 자세히 다뤄봤지만요. 이 현재 신라젠은 개발 중인 항암제 팩사백이 있습니다. 임상 3상 결과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현직 임원이 지분을 전량 매각하게 된 거죠. 이로써 시장의 우려를 좀 키웠습니다. 제약바이오주 전체적으로 좀 빠졌는데요. 11.21% 신라젠 내려가면서 42,000원에 오늘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시죠. 네, 다음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2분기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수익성이 회복된다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여러분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뱅크 아시죠?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이 다각화되어 있는 속에서 그동안의 투자가 결실을 맺는 단계로 진입했다. 이러한 전망이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 장 2.34% 오르면서 13만 1,0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넷마블입니다. 자, 오늘 넷마블에서요 2,000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 결정 공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5.24% 오르면서 오늘 마쳤네요. 98,5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오늘 장중에는 10만 원대를 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주가 안정 도모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결정이었다라는 점 함께 알려드립니다. 오늘 짝을 들썩였던 투데이 핫 종목 짚어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뜨거웠던 종목들이 참 많이 보이는데요. 역시 신라젠 들어갔고요. DENT랑 스맥, 카카오와 넷마블까지 너무나 또 이슈가 많이 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어느 거 하나 고르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물어봐야겠죠. 먼저 이제 한상호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이 종목 중에 뭐가 딱 하나만 고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뭐 역시 이제 그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해 갖고 공작 기계 쪽인 스맥을 좀 선택을 좀 했습니다. 네. 뭐 그 지금 그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 때도 그
미국이 이제 공작 기계, 뭐 공작 기계라 그러면 뭐 이 컴퓨터 선반, 뭐 정밀 제어 기술, 로봇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사실 산업 전반에 좀 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공작 기계 부분인데요.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그 공정을 하나 바꾼다. 현재 그럴 때 굉장히 그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맥은 일단 공작 기계 제조를 하고 있고요. 또 이 그 중소형 CNC 선반이라고 컴퓨터 선반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 머시닝 센터 관련 부품 그리고 또 로봇 제조에 관련돼 갖고 로봇도 제조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이 로봇 관련해 갖고는 바로 이 스맥이 갖고 있는 그 LOT 제품들이 굉장히 그 연동성이 확장형 모델을 통해 갖고 산업 분야에서 연동성이 굉장히 좋다라는 점이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 그러면 일본이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카드를 내밀었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또 이 공작 기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 그 경제 제재를 할 수 있다, 수출 제한을 할 수 있다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쪽에 수혜를 좀 받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요. 차트적인 흐름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4월달에 상승을 했을 때는 바로 이제 미국이 중국의 이 바로 공작 기계 이런 그 부품에 대한 부분 수출 제한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수혜를 받는다 그래서 한번 상승을 했는데요. 이때 대량 거래가 나왔던 부분이고 그 이후에 좀 중간 한 두 달간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파동이 나오기 시작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전일 이제 적인 주가 하락이 전 종목이 급락이 나온 상태에서 오늘 장중 급등이 나왔던 흐름하고 윗꼬리를 남겼던 흐름들이 본다 그러면 일단은 이제 보면은 그동안에 물려 있었던 물량들의 소화 과정을 굉장히 거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본다 그러면은 5일선 회복이 완전하게 됐고 21선 회복이 된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뭐 재료와 맞물려서 일본의 추가적인 경제 제재에 대한 부분이 나온다 그러면 충분히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투데이 핫 종목에서 바로 스맥을 꼽아봤습니다. 네, 한상호 전문가님은 특징주로 스맥을 뽑아주셨는데요. 공작 기계 및 관련 부품 생산을 하는 회사인데 또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맞물려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황성호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볼까요? 자, 오늘 5가지 특징 중에 어떤 게 가장 눈에 들어오셨나요? 네, 저는 그 신라젠을 좀 눈여겨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장중에 상당히 그 코스닥 하락을 주도하는 주범 중에 하나였는데, 내부자가 임원이 갖고 있는 주식을 다 팔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부채를 갚기 위해서 팔았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 예전에 그 셀트리온이 분식 회계가 장부가 이제 분식이다라고 해서 한창 주가가 4만 원에서 10,000원 정도 떨어졌을 때 그때 셀트리온 회장이 한 행보와는 지금까지 조금 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죠. 그때 셀트리온은 그 각종 그런 루머에 해명하기 위해서 자사주 매입도 하고 회장이 직접 주식도 사고 그러니까 주가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많이 해왔고요. 이런 식의 내부자 매도는 상당히 주가에 안 좋은 거 맞는데 더 안 좋은 거는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회사 신뢰도가 없어져서 바이오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신라젠을 좀 간단히 더 좀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맨 처음에 그 10,000원에서 8만 원대까지 올랐을 때 뭘로 이제 선전을 했냐면 단독요법에 의한 고형함에 대한 관해를 그러니까 고형함을 완치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병용요법이 되고 그러니까 약을 2개 칵테일을 써서 병용요법에서 임상을 하고 지금은 뭐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3중요법이라고 해서 면역 관문 억제제하고 이제 같이 3개의 약을 칵테일을 쓰는 임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간단히 얘기하면은 바이러스 항암제를 생산하는 팩사백 같은 경우에는 팩사백 혼자 약을 팔 수가 없어요. 왜? 이게 근간이 된 약이 지금 현재 면역 항암제 시장은 키트루다와 옵티보 2개 회사가 양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저 회사에서 그 팩사백을 간택해 주지 않는다면 판로가 자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라젠은 지금이라도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황성호
황성호 전문가님은 특징주로 신라젠을 뽑아주셨는데요. 현재 팩스탑백 임상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기업 내부자가 주식을 매도했다는 것은 좀 악재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오늘장을 뒤흔들었던 뉴스와 특징주까지 짚어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시청자분들이 가장 기다리셨을 바로 그 시간, 스탁세일즈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머니W가 심혈을 기울여 기획하고 제작한 스탁세일즈 시간입니다. 오늘도 엄청난 전문가분들 나오셔서요. 또 어마어마한 종목까지 가져와 주셨다고 하는데요. 저 또한 기대가 됩니다. 그 전에 스탁세일즈가 뭘까요? 룰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총 2명의 전문가가 요일별로 출연해 각각의 관심주를 공개합니다. 종목 매수가는 제시된 매수가의 플러스 마이너스 3% 내 최저가로 출연일 다음날 열린 장에서 매수됩니다. 단 매수가를 시초가로 제시할 경우 다음날 열린 장의 시초가로 일괄 매수됩니다. 이후 장중 최고가로 수익률을 산정하고요. 손절가 터치 시 일괄 매도됩니다. 각 종목당 산정된 수익률을 기준으로 승자와 패자가 나뉘는데요. 승자는 오늘 방송에서 시크릿 종목 1개를 추가로 더 공개하게 됩니다. 시크릿 종목은 방송이 끝난 직후 무료 방송에서 공개되니까요. 많은 관심 바랍니다. 네, 저희 머니W는 시청자 여러분께 한 발 더 성큼 다가가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자, 포털 검색창에요. 머니W라고 검색해 보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링크 눌러주시면 저희 머니W 홈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자, 들어오시게 되면 전문가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펼쳐지고요. 무료 방송에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방송 직후에 무료 방송이 열리죠. 이 무료 방송에서는요. 시크릿 종목은 물론 여기다가 여러분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까지 증정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스탁세일즈 시작해 보기 전에요. 지난주 이 시간 스탁세일즈에서 나왔던 이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승자는 누구일까요? 두구두구두구. 화면 보여주세요. 네, 지난주 추천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자, 황성호 전문가의 삼성출판사가 7월 4일 고가 기준으로 1.79% 플러스권의 흐름 나타냈고요. 자, 그리고 한상호 전문가가 인디에프라는 종목으로 6.17% 동일한 날 역시 고가 기준으로 뛰어오른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승자는요? 네, 축하드립니다. 이번 주 우승자는 인디에프 한상호 전문가였습니다.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또 어떤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게 될지 더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종목 어떤 건지 함께 체크해보러 가시죠. 네, 오늘 스탁세일즈에 대한 종목 함께 알려주실 전문가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혹시 맥이 어떠신가요? 자, 투자에 대한 맥 제대로 짚어드린다는 우리 황성호 전문가. 대주전자재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주신다고 하네요.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전문가가 지금 기다리고 계시죠. 자, 바로 쪽집게 투자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한상호 전문가가요. UST에 대한 종목을 가지고 나와주셨네요. 정말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대주부터 한번 스탁세일즈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머니W 채널 고정!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일즈인가? 자, 스탁세일즈 첫 번째 종목은요. 대주전자재료입니다. 자, 대주전자재료? 이름처럼 전자재료를 만드는 회사인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짜잔!
이렇게 많은 제품들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모바일 폰도 그렇고 전기차도 그렇고 뭐 카메라 각각 들어가는 것 같긴 한데 사실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황성호 전문가님의 도움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도대체 무슨 회사인가요? 그 대주전자재료는 그 이름 그대로 여러 가지 전자재료를 네. 생산하는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 태양광 소재부터 디스플레이 소재까지 상당히 다양한 그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요. 그 중국에도 공장이 2곳 정도 있어서 거기서 이제 그 여러 그 고객사들하고 협력을 통해서 제품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최근에는 그 2차 전지 소재 관련해서 작년에 한번 이슈가 한번 됐던 적이 있었죠. 포스코 캠텍과 더불어서 음극재 시장을 이제 앞으로 향후 이제 독점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시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른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그 2차 전지 그 전기차 관련주가 약간 침체를 보이면서 특히 사드로 인한 그 전기차 보조금의 국내 그 전지업체를 차별하는 중국의 정책 때문에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제 전기차 주식들이 동반으로 이제 침체를 보이면서 주가가 갑자기 좀 안 좋아졌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올해부터는 좀 약간 이제부터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인트를 3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지금 상황이 너무 좋다. 세 번째는 대용량 전기차를 위해서 이제 주행 거리가 길어지는 이 동사의 부품은 핵심 부품이다. 요래서 이렇게 짧게 3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3가지를 딱 들으니까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요새 지금 좀 애국심이 활활 타오르고 있거든요. 일본의 수출 규제 때문에 따단딴딴딴 대한민국 이런 붉은 악마 그리고 뭐 태양 기름 유출 사건 이런 것들 사건이 있을 때마다 참 우리 국민들 여러 가지 그 한국의 애국심을 불태우고 있는데 이번에 일본 수출 규제 조치로 인해서 한국의 그런 재료들 뭐 대주전자재료라든지 이런 반도체 기술 이런 쪽에서도 힘을 모아서 좀 국산의 제품을 시장 활성화를 좀 강하게 하자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혜택을 좀 많이 받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 포인트로 또 치고받으렸던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측면은 2차 전지 음극재 시장에서는 이제 이걸 흑연으로 가공을 하는데 천연 흑연과 인조 흑연 이제 2가지로 나누고 있거든요. 천연 흑연은 이제 중국 쪽에서 생산하고 있고 두 번째 인조 흑연으로 만든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일본 업체가 지금 25% 정도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만일 우리 이런 일본과의 무역 전쟁이라고 표현하면 그게 좀 심화가 되면은 그 차세대 이제 국산 소재에 대한 그런 기술력 갖고 있는 회사에 대한 메리트가 좀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대주전자 재료의 여러 이런 걸 보면서 발전 가능성이 참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특히 2차 전지 소재 전기차용으로 이제 실리콘 음극재가 또 개발을 해서 그게 그 기술이 좀 핵심적으로 많이 키우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뭐 방전 대용량화 뭐 이런 것들과도 연관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님도 혹시 뭐 핸드폰 충전 안 돼서 방전돼서 고생하셨던 기억 있으시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그런 것 때문에 뭐 전기차도 그렇고 핸드폰도 그렇고 앞으로는 이 대용량화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걸 할 때 특히 전기차 부분에서 이 핵심 기술이 대주전자 재료한테 그 나오는 거에서 연관이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자, 이게 그 음극재의 그 흑연이 상당히 가격이 좀 비싸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동사는 태양전지 그 실리콘 웨이퍼를 가공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 나온 실리콘은 이제 흑연과 섞어서 음극재로 사용을 하면 전기 충방전량이 최대한 30%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 전기차의 주행거리도 늘어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 국책 사업, 이거 어떻게 보면 국책 사업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이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는 국책 사업으로 이미 코스닥 상장사 이지나 이런 쪽에서도 국책 사업으로 진행을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작년 2017년도에 아마 시제품이 동시에 출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공장을 증설한다고 450억 정도를 이제 투여를 해서 공장을 증설하는 게 이 대주전자재료고요. 상용화를 위한 그 공장 증설이 이달 말에 증설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곧 7월부터 올 하반기까지는 이제 시제품을 이제 만나볼 수가 있겠죠. 좀 더 네. 길어진 이제 전기차를 만나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장에서 이제 실리콘 화합물 재료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게 완공이 돼서 이달 말에 되면 정말 그때부터 시작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동사의 그 재무제표를 좀 살펴보시면
여러 가지 전자재료 생산하는 기업답게 이제 그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었다. 필수 불가결한 부품을 만드는 건 많은데 일단 부품이라는 것은 이제 그 지금까지 그 중국 업체들과도 싸워야 했고 그래서 정당한 대우보다는 어떤 단가를 좀 인하해서 납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맞닥뜨리게 됐는데요. 이번에 그 일본과의 이런 지금 반도체 재료 수출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제조업 기술에 대한 좀 경각심이 좀 커졌다고 보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당히 좀 기회를 장애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더불어서 또 타이밍상 공장까지 이제 실리콘 화합물을 짓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조금 더 자세히 듣고 싶으신 분들 포인트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선 캐스터. 네, 맥선생 황성우 전문가가 가지고 나와주신 대주전자재료 저와 함께 투자 포인트 3가지 한 번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넬을 한번 봐주실까요? 자, 대주전자재료가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죠. 또 이번에 일본 수출 규제에 따라서 시장 지위도 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더불어서 2차 전지 세계 시장 지배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또 2차 전지의 대용량화로 인해서 이 실리콘 화합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 계속해서 공부해보면 더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전문가님, 저 질문이 있습니다. 저도 재무제표를 뭐 그렇게 열심히 보는 건 못하지만 그래도 이 매출 부분을 보니까요. 2016년부터 약간 답보 상태를 걷고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이요. 이 제조업황이 부진하다라는 뉴스가 속속들이 들리고 있어서요. 이 부분 조금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팁 좀 주시겠어요? 네, 그 대주전자 재료의 이제 그 실적 부분을 이제 2016년부터 재무제표를 살짝 이제 살펴보면은 매출하고 영업이익률이 3%에서 5% 정도. 그리고 그 매출액도 1,000억대에서 이제 거의 답보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는 지금 여기서 나오는 실리콘 화합물인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한 30% 정도를 아마 나타내는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주행 거리가 길어질수록 그 음극재의 실리콘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여기서 동사가 가지는 기술적 기회는 상당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아마 이런 차세대 음극재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포스코 캠텍과 지금 요 대주전자 재료가 지금 양산하는 정도라고 이제 시장에서 알려져 있고 수입 대체 효과도 상당히 예전에 했던 3%짜리, 5%짜리 그 부품 회사가 아닌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 첨단 기업으로 이제 발돋움할 수 있는 올해 그 원년이 아마 올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올해를 기점으로 좀 더 매출이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좋은 종목 가격 전략도 들어봐야겠죠? 자, 전문가님 가격 전략 알려주세요. 네, 그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시장 상황에서보다는 상당히 종목의 힘이 상당히 좀 느껴지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일봉상의 모습을 봤을 때는 이 대주전자 재료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 일봉의 그 발산보다는 추세 추종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많았고요. 최근에 기관이 8거래일부터 지금 정배열로 이날부터 정배열로 들어서는 요 구간에 상당한 대량 매수가 지금 들어온 상태입니다. 지금 그 일주일 남짓한 이 기간 내에 여타 종목의 상승률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종목의 탄력도가 좀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7월 달부터 이제 공장이 이제 생산 가동을 하게 된다면 예전에 음극재 생산을 이슈로 해서 33,000원 갔던 주가입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첫 번째 매물대인 21,000원까지 약간 보수적으로 이제 좀 보겠고 기관의 매수가 이어지고 21,000원까지 돌파가 된다면은 두 번째 언저리 타겟 가격은 26,000원 정도로 잡겠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매수를 하겠고요. 내일 장이 열리면 이제 시가로 매수를 편입하는 걸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오늘 준비한 종목 바로 대주전자재료 지금 투자 포인트와 그리고 매매 전략까지 짜주셨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송 놓치신 분들, 막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릴게요. 이하선 캐스터. 네, 투자 포인트 3가지와 또 매매 전략까지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역시 판넬 한번 볼까요?
자, 대주전자재료 역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고요. 시장의 지위가 더 상승할 거다.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세계 시장에 대한 지배력 강화가 예상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죠. 자, 가장 중요한 가격 전략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종가 기준으로 설정해 주셨지만 내일 시초가 부근에서 접근하셔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1차적인 목표가는 21,000원, 또 장기적으로는 26,000원까지 제시를 해주셨네요. 손절가는 17,000원이니까요.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해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곧 세계 전자재료의 대주주가 될 것 같은 대주전자재료 황성호 전문가님의 종목이었고요. 자, 정말 마지막 찬스입니다. 화면으로 정리 도와드릴게요.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이즈인가? 스탁세이즈 두 번째 종목은요. UST입니다. UST 스테인리스 강관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라고 들었는데 사실 좀 확 와닿진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만드는 회사인지도 궁금하고요. 또 이쪽 스테인리스면 뭔가 경쟁률이 참 치열할 것 같은데 이 회사만의 강점이 무엇인지 전문가님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UST 생소하다고 말씀하셨죠? 네. 사실 스댕 이렇게 하면 아십니까? 그러면 바로 들어오는데요. 예, 바로 네. 서스라는 스테인레스 제품을 만드는데요. 주로 강관을 만듭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장점이 있죠. 우리가 이제 철, 파이프 이런 것들은 부식에 약하죠. 네, 맞아요. 그런데 이 스테인레스는 바로 부식에 강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 산업에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반도체 설비나 이런 데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왜냐 그러면 반도체에 굉장히 독한 약품들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부식에 강해야 되기 때문에 전방 산업이나 반도체 관련 기기에 많이 들어가고 있다. 특히 또 이제 고급 정수기들을 보면요. 이 녹쓰는 부분들이 없애기 위해 가지고 스테인리스 관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회사는 이제 자체 교정기를 개발해 갖고 이 관관을 만들 때 바로 고품질 그리고 품질이 안정된 그런 제품을 만들고 있죠. 과거에는 또 이제 가스관 테마주라고 해서 거기에도 좀 수혜를 받았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 스테인리스 강간, 바로 스댕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요즘 또 친환경이 대세잖아요. 그래서 저는 친환경과 관련된 차, 전기차도 참 관심이 많아서 카탈로그도 막 뒤져보고 그랬는데 비싸서 못 사지만 꾸준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UST가요,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재료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자, 전기차에 이렇게 2차 전지 분리막이 들어간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2차 전지 분리막 자꾸 아까도 이제 2차 전지 나왔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좀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예, 일단 UST가 지금 개발 완료가 된 게 바로 하이브리드 분리막을 상용화한 건데요. 이 2차 전지에 바로 리튬이온이죠. 리튬이온을 이 분리막이 통과하고 못하고 이런 장치에 대한 부분들을 바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분리막에는 두 가지 방식인데요. 건식 방식과 습식 방식이 있습니다. 습식 방식은 이제 구멍이 균일한 반면에 입자가 이제 통과하기가 많이 어렵고요. 또 건식 방식은 구멍은 좀 만들기가 비용은 좀 많이 들어가나 이 통과율은 쉽다. 근데 바로 UST가 지금 개발 완료한 것은 이 폴리머하고 세라믹 분말을 합쳐가지고 이런 건식이나 이런 공정을 통하지 않고 비용을 굉장히 낮출 수 있는 단계까지 만들었다라는 점 하고요. 지금 현재 보면은 완료가 됐기 때문에 공장 증설 중에 있는 그런
회사로서 아마도 이 2차 전지, 그러니까 지금 그 전기차가 대세인 이런 그 상황에서 2차 전지가 많이 그 사용하게 된다 그러면 역시 이제 지금까지의 사업과는 별도의 신사업 진출로 인해서 상당히 매출이나 또 영업이익에 대한 이런 향후 기대감이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그 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2차 전지 분리막까지 이제 상용화가 주력이 된다면 원래 기존의 사업도 잘 되고 이것까지 잘 되면 두 마리 토끼를 같이 끌고 가는 그런 셈인데 아까 지금 실적도 좋아질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주식시장에 이런 말이 있죠. 실적이 주가를 이끈다. 그렇다면 저희가 또 재무제표도 좀 탄탄한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재무제표 아주 만점인 회사라고 저는 이제 보여집니다. 만점이요? 왜냐하면, 네. 일단은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은 그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2016년서부터 지금 보면요 연속적으로 영업이익이 47억, 52억, 34억,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3년 연속 이상 흑자 기업입니다. 3년 연속이면 예. 쉬운 게 아니잖아요. 쉬운 게 아니죠. 네. 그리고 또 부채 비율을 보면은 그 지금 50% 미만, 50% 현재 이제 작년 기준으로 57% 정도로 보이고 있고요. 또 유보율을 보면 이게 이제 자본금 대비인데요. 자본금 대비 1,757%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회사는 기업 내용적으로 보면은 우수한 품질의 강간을 생산해서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매출도 안정적이고 이 그 영업이익도 안정적으로 나고 있다. 그래서 뭐 재무 구조에 대한 부분들은 염려할 것 없는 그런 회사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재무제표 10점 만점에 10점을 주셨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UST 어떤 종목인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자, 정리할게요. 네, UST 저도 꼼꼼하게 한번 공부를 같이 해봤습니다. 판넬에 정리를 했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성우 전문가께서 가져와 주신 이 UST 계속 보시면요. 이 자체 개발한 연속 공정, 교정기를 통해서 강관을 만들 때 고품질내 또 고생산을 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만큼 기술력이 있다라는 소리겠죠. 자, 그리고 2차 전지 하이브리드 분리막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건식과 습식에 대한 장점을 모두 섞어서 이 상용화가 된다면 신사업에까지 진출될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한 기술을 한번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만점짜리 재무 구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 안정적인 재무 구조까지 잘 체크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전문가님 질문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제가 이렇게 재무제표 이야기를 해서 제가 재무제표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최대 주주가 74%까지 갖고 있다고 하던데 이렇게 되면 주가가 조금 오르는 데 있어서 무겁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 좀 시원하게 속 좀 풀어주세요. 예, 맞습니다. 그 주식 수가 많으면 무거울 수도 있고요. 주식 수가 유통 주식 수가 적으면 또 안 움직일 수도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이 회사의 유통 주식 수가 적다라는 것은 네. 그만큼 매수세 조금만 몰려도 주가가 바로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항상 유통 주식 수가 적은 주식들이 과거에 품절주라고 해가지고 급등했던 경우도 있었죠. 그렇죠? 맞아요. 예, 우선주가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고, 근데 뭐 이 회사는 그럴 정도가 아니고 유통 주식 수는 지금 총 주식 수는 한 3,600여만 주인데요. 거기에 나머지 한 25%가 유통되는 주식이니까 황금성에는 문제가 전혀 없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을 들고 나온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대주주 지분이 많은 게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더 유리한 조건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정말 알면 알수록 매력적인 그런 업체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제가 다시 한번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스테인리스를 만드는 회사인데 예. 이제 2차 전지 그것도 분리막. 도 예. 또 이제 만들고 있고 그것도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하이브리드, 예. 그냥도 아니고 하이브리드면 정말 미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곧 상용화가 될 예정인 거죠. 이미 개발이 완료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아마도 네. 공장만 완료가 된다 그러면 네. 이 바로 생산해서 진출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저는 올 하반기에 진출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반기에 진출하기 전에 미리 또 이렇게 좀 그 주가를 확보하는 게, 주식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맨 처음 본론 들어가서 일단 스테인리스는 어떤 게 좀 유명한지 이것부터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예, 관관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뭐 네. 여러 굵기의 관관을 생산하는데요. 이것도 역시 이제 뭐
어떤 금형이나 이런 것들이 미리 준비돼 있어야 고객의 주문에 따라서 바로 만들어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품종 체제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설비가 미리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구경을 50mm짜리를 만들어 주세요 했는데 금형이 없다 그러면은 50mm에 대한 부분들을 바로 만들어서 납기를 못 하겠죠. 바로 이런 부분에서 안정적인 이 장점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특히나 이제 또 스테인레스는 바로 반도체나 이런 쪽에 반도체 설비나 이런 쪽에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각종 독한 화합물 이런 것들을 부식과 이런 것에 견뎌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쓰임새나 이런 것들은 많고요. 또 특히나 품질이 표준화되고 고품질이 아닌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 반도체 공정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회사 제품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들을수록 빠지게 되는 그런 또 종목인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또 만점 받은 그 재무제표에 대해서 한 번 더 알아보고 싶거든요. 예, 재무제표는 뭐 말씀드렸듯이 자본금의 1,700% 그러니까 지금 자본잉여금 그러니까 영업이익을 내서 만들어 놓은 이익잉여금이 그만큼 1,700%가 있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또한 안정적인 매출 고정처를 확보하고 있어서 매출도 안정적이고 영업이익도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 회사의 재무제표는 굉장히 투자자로서 바로 예를 들어서 회사가 망해도 그것은 회사 자산을 처분을 하더라도 우리가 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정말 안정적인 회사가 UST인데 이 가격 전략도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예, 가격 전략 좀 말씀드리면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동안에 이제 주가가 바닥으로 좀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횡보를 했던 구간들이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상승의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대량 거래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즉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양봉과 대량 거래가 일어났다라는 것은 바로 매집 세력의 흔적, 돈이 들어오는 흔적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 들어서 21선에서 바로 이제 눌림목 구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21선 구간에 타이밍을 노린다 그러면 충분히 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가격 전략으로는 매수가는 이제 오늘 종가가 4,835원인데요. 저는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내로 내일 편입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라는 1차적으로는 61선을 돌파는 121선을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일단 6,000원을 좀 잡았고요. 그리고 손절가라는 밑에 가격인 4,350원을 좀 제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오늘 준비한 종목 UST인데요. 자, 투자 포인트와 매매 전략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릴게요. UST 한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격 전략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던 이 UST 굉장한 장점들이 있었죠. 자, 가격 전략 보시면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요. 플러스 마이너스 3%, 목표가는 6,000원, 손절가는 4,350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성공 투자 기원할게요. 자, UST 10점 만점에 10점 재무제표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좀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찬스 정리해 드릴게요. 화면 보시죠. 네, 방송이 끝나도 11시부터 환상호 전문가님의 무료 방송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시크릿 종목 어떤 게 있는지 힌트 조금만 주실래요? 반도체 LED 검사 장비 일본 지금 수출 규제 수혜주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 이쪽의 사업에 관련된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머니 W에서요 무료 방송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방송 지금 들어오시면은 제가 곧바로 방송이 마치는 대로 여러분들께 종목 상담과 더불어서 세력 매집주 확실하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머니W 검색하시면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내일 뵐게요.